저는 62살에 처음으로 취업 원서를 썼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 교단에 서다가 교장으로 퇴임한 제가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서 용지 한 장을 앞에 두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걸 써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원서를 쓴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집안에서 시들어가던 제가 지금은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이 되겠어. 그냥 조용히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딱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반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미뤄뒀던 책도 읽고 그게 진짜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내 박정숙은 동네 사람들이랑 모임도 나가고 문화센터도 다니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만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었습니다. 밥 먹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그게 전부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 이규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최재민. 너 요즘 뭐해? 매일 집에만 있다며? 그 말이 왜 그렇게 씁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규호는 은퇴한 지 1년쯤 됐는데도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들어보니 동주민센터에서 연결해준 시니어 일자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교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슨 시니어 일자리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규호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재민아, 나 이거 시작하고 나서 진짜 달라졌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그게 지금 제게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고 나서 이 감각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건강한데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료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직함과 역할이 나를 정의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죠. 저는 규호 말을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일단 알아나 보자.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렇게 처음 찾아간 곳이 집 근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였습니다. 들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날까봐 모자도 푹 눌러쓰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저처럼 60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궁금한 그 표정이요. 담당자분이 안내해준 시니어 일자리 종류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받아온 자료를 집에 와서 정숙이랑 같이 펼쳐봤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제가 그날 알게 된 걸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 딱 맞는 게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에 가서 방과 후 독서 지도를 하는 일입니다. 주 3일, 하루 2~3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 6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교장까지 한 사람이 방과 후 수업을, 그게 내 자존심이 허락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일어서는 걸 보는 순간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교단에서 느끼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이게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요즘 정말 인기 있는 공공기관 행정도우미입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공원관리소 같은 곳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주 20시간 이내로 일하고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사무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잘 맞습니다. 제 친구 규호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호는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실 안내와 자료 정리를 합니다. 처음엔 이게 뭔 일이냐 싶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도서관 단골 손님들이 다 알아보고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규호야, 오늘도 나오셨네요. 하고 말이죠. 그 맛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세 번째는 조금 색다른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바로 시니어 창업 지원 강사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은퇴 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상담하고 조언해드리는 역할입니다. 직장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영업, 마케팅, 인사, 회계 경력자분들은 정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월 소득은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본인 경험을 나눈다는 보람이 더해지니 단순히 돈을 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 지인 중에 30년 동안 식품회사 영업을 하다 퇴직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64세인데 이 프로그램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강의 끝나고 수강생들한테서 감사 문자 오면 그게 그냥 월급보다 더 짜릿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체력이 있으신 분들께 잘 맞는 일입니다. 실버 택배 배송 보조인데요. 말 그대로 대형 택배사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력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배달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무이남 정리나 택배 분류 작업을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50만 원 내외이고 오전에만 일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가볍게 걷고 움직이는 활동이 되니까 건강 관리도 되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분들, 특히 주부 경력이 긴 분들께 딱 맞는 일이 있습니다.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가사를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 돌봄기관에서 모집하고 주 34일 기준으로 월 8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 것 같다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감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보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얻고 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 아내 박정숙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정숙이가 먼저 치고 나간 케이스입니다. 저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데 정숙이는 이미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어린이집 위생 점검을 도와주는 일인데 주 2회에 월 45만 원이에요. 처음에 저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에서 살림했는데
이제 그런 데를 왜 나가려고 해? 그냥 쉬지. 그런데 정수기가 나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하루도 집에서 쉰 적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았어요?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수기가 첫 수당 받던 날 그 돈으로 우리 둘이서 동네 한식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3만 원짜리 밥인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내가 번 돈으로 사는 밥이 다르다면서 정수기가 활짝 웃더라고요. 그 얼굴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단순히 돈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끊기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주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가장 잘 늙어가는 분들은 뭔가를 계속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활동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대화거리가 됩니다. 내 존재감이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70만 원 수입이 뭐 대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 벌던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돈의 의미가 다릅니다. 아내한테 선물 하나 사줄 때, 친구 만나서 밥값 낼 때, 손주 용돈 줄 때 손이 안 떨립니다. 그 당당함, 그게 진짜 값어치입니다. 이걸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시니어 클럽입니다. 전국에 약 400개가 있고 각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바로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입니다. 나이 필터를 60대 이상으로 맞추면 맞춤형 일자리가 쫙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인터넷이 어려워서 아들한테 부탁했는데 한 번만 같이 해보면 다음부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처음 들어가던 날을 생각합니다. 모자 눌러 쓰고 아는 사람 없나 두리번거리던 그 모습이요. 지금은 그게 웃깁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었나 싶습니다. 62살에 새 원서를 쓴 게 결국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신나는 출발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거창한 걸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워크넷 들어가서 딱 한 번만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검색 한 번이 그 다음 문을 열어줍니다. 60대의 갓생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지금 세상에 필요한 진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나서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셨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찾고 계신지,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분명 비슷한 상황의 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